오늘 SBS 뉴스 2025년도 12월 23일자 기사예요. 아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핵을 잃어버렸다. 초유 실종 사고, 히말리아 빙하 속에 CIA 시한폭탄. 우리 전 세계가 다 몰랐죠. 수억 명의 생명줄인 겐지스강이 시작되는 히말라야 한가운데 인류가 만들어내는 가장 위험한 비밀 중 하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지 모르는 핵장치가 수십 년째 행방조차도 알 수 없이 산속 깊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 핵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게 된 건 인간의 부주의 때문입니다. 정확히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60년 전에 이 히말라야에다 핵폭탄을 설치하러 올라갔다가 분실해버린 거예요. 정확히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65년 냉전이 한창일 당시 세계는 핵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소련과 핵 경쟁만 치열하게 몰두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첫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발칵 뒤집히게 된 거죠.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중국의 핵시설을 감시하기 위한 도청기지를 건설하는 극비의 작전에 돌입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히말라야로 올라갔다는 거죠.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햇. CIA는 드넓은 중국 영토를 빤히 내려다보며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히말라야를 택하게 됩니다. 중국의 핵이 성공하자 미국 CIA가 중국의 모든 핵을 감시하기 위해서 히말라야에다가 갔다가 감시 초소를 만든 거죠. CIA는 드넓은 중국 영토를 빤히 내려다보며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히말라야를 택하게 됩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껄끄러웠던 인도와 협력해서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산 난다 대비 정상에 도청기지를 설치하기로 했죠. 그 전에는 핵은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미국과 서로 경쟁을 했죠. 근데 중국이 이 핵실험에 성공을 해버리자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거기가 바로 제일 높은 데서 중국을 내려다볼 수 있는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높은 히말라야 산에 난다 대비 정상에 도청기지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실수는 지금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두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발 7,800m가 넘는 산꼭대기에 어떻게 기지를 설치할 것인가. 둘 설치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기지를 운영할 아무 인프라가 없는 산맥 한가운데서 어떻게 에너지를 끌어쓸 수 있는 것인가. CIA는 생각보다도 단순 무제한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수십 년 넘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원료 플루토늄 발전기를 도청기지에 탑재해서 산 정상까지 이고지고 올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핵을 감시하기 위해서 핵장치인 셈이죠. 나가사키 원폭에 사용된 플루토늄의 양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으로 무게만 무려 60kg에 달했습니다. CIA는 이 핵을 장치를 무사히 산 정상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악인 18명을 비밀스럽게 불러 모았어요. 산악인들을. 그냥 등반하기도 어려운데다 대비를 무겁고 난다 대비를 무겁고 위험한 핵장치를 짊어지고 올라야 했기에 알래스카와 볼티모어 등지에서 여러 차례 여행 연습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5년 9월 등반팀은 난다 대비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탈수와 추위, 고산병에 시달리며 한 달가량 가까이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상까지 600m가 채 남지 않았을 때 예상치보다 돌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이들 덮쳤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등반팀은 결국 핵장치를 히말라야 바위틈에 단단히 묶어놓고 일단 안전하게 하산한 뒤 날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산을 올라갈 작전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핵을 60km 넓은 핵을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핵을 등반팀 18명을 다 시켜서 이 히말라야 난다 대비 산꼭대기다 이걸 설치해서 중국의 핵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 CIA가 산악이 18명한테다가 핵을 짊어져서 올라가다가 눈보라를 맞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바위에다 묶어놓고 밑으로 내려서 날이 좋아지면 다시 올라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악천후가 끝나고 이듬해 봄에 등반팀은 다시 계획한대로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핵장치를 보관한 그 지점까지 한참을 또 등반했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핵장치는커녕 장치를 묶었던 바위들마저 눈사태에 휩쓸려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바위에다 묶어놨던 핵이 바위마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미국과 인도 당국은 실종된 핵장치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그러면 히말라야에서 눈이 녹거나 거의 폭발해서 그 원자 그 제가 그 방사능이 만약에 겐지스강 전체로 방사능으로 오염시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겐지스강 전체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핵장치가 히말라야 비가 깊은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걸 추정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미국하고 러시아가 핵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했는데 중국에서 핵을 갖다가 이게 성공해버리자 중국을 가지고 감시하기 위한 제일 높은 히말라야의 이 난다 대비 산에다가 이 핵을 갖다 핵 감시를 하는 그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핵을 들고 60km나 되는 핵을 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천후가 생겨서 중간에 바위에다 묶어놓고 내려왔다가 날씨가 좋아지니까 다시 올라가니까 그 묶어뒀던 바위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다는 거죠.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라는 겁니다. 언제가 터지겠죠 그게. 겐지스강 전체를 방사능으로 히말라야가 어디입니까? 인도 그 겐지스강 쪽으로 그 방사능 물이 녹아내리겠죠. 겐지스강 전체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지 모르는 핵장치가 히말라야 빙하 깊은 어딘가에 묻혀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난다 대비 사건은 10년 넘게 급비로 유지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참 기가 막히네요. 인류가 핵 재앙을 초래할 뻔한 건 난다 대비 사건뿐만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는 핵무기와 관련한 사고를 브로큰 엘로우 브러질 화살이라고 일컫는 1961년 미국의 폭격기가 연료 누출로 공중 분해되면서 폭격기에 실린 3.8 메가톤급 수소 폭탄 2개가 노스캐롤라이나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3.8 메가톤급이면 히로시마 원폭의 25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이었는데요. 그중 한 수소 폭탄은 비상용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 한 시골 마을에 투하되기까지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4개의 안전장치 중 딱 하나가 제대로 작동돼 간신히 폭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폭발했다면 노스캐롤라이나는 물론 미 동부 일대가 지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사고였어요. 히로시마 25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이 미국의 참 동부 일대가 다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사고였다는 거예요. 소련 역시 핵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2대가 태평양과 대서양 한가운데 각각 침몰하면서 탑재한 핵미사일 여러 발이 바닷속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참 상당히 두려운 상태에 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이어진 어처구니 없는 핵실종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인류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핵기술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아주 작은 오류도 용납할 수 없이 치명적인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핵기술의 힘은 안보와 협력에 평화에 쓰려는 안전이라는 기본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핵을 관리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큰 실수를 했군요. 오늘 SBS 뉴스 핵을 잃어버렸다 초유 실종사고 히말라야 빙하 속에 CIA 시한폭탄이라는 기사와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좀 잘라야 돼.